의미 있는 지식, 이미지, 인기 있는 코딩의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호감의 효과인데요. 호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할지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호감이라는 게 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대학들에서 사람을 뽑을 때 네. 대학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많이 데려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학업 능력도 다 평가를 하겠지만 네. 그거와 더불어서 잘 적응하고 네. 또 이 성공할 가능성을 어디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성공의 요소가 있는데 네. 지능, 사회, 경제적 지위, 네. 학교 성적,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많은 속성들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였냐면 네. 호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을 얼마나 했는지 추적했을 때 좀 더 네.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훨씬 더 성공을 했다는 거죠. 뛰어난 스킬 아니면 지위로 인한 네. 인기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사회성이 뛰어나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기회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잘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 호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같이 있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스터디나 네. 학회 그런 기회들에 그 사람을 편하게 부르게 되고 그러면 모임을 다니게 되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얻는 것도 많고. 네네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다양한 시각을 주거나 다양한 기회를 접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네. 결과도 더 좋고 네. 그러니까 기회도 더 많이 얻을 것 같고 네, 네. 성공할 확률도 더 높을 것 같은데 현재 탁월하다는 게 그러니까 미래의 탁월함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네.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못하는 사람들이 잘해진다는 게 아니라 탁월함 그 자체는 현상인데 성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탁월하다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네. 까다로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에 계속적으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네. 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네. 계속 새로운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 경우가 되게 많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뒤에 실패도 있다는 그런 이면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는 오히려 사회성들이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네. 다른 사람들과 결국 함께 해야 하고 그쵸. 그 과정에서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는데 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맞아요. 호감은 네. 이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한다 아니면 인맥 관리한다 연계하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하고 진짜 호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서 말하는 호감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쵸. 이지고잉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호감은 주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잘 이해하고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한다는 거는 내가 내키지 않지만 네. 내키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어떤 네. 진실되지 않은 느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호감은 네. 그런 위선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감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대화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서 기분이 좋다는 거는
밝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네네. 둔하다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 없는 오해나 네. 걱정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똑똑한데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는 네. 자기의 열정에만 파고들어서 이런 네. 게 아니라 두루두루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고, 집단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고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네. 특히 난감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 때 더욱 창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판단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웃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대화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말할 기회를 주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안정되어 있다는 건 다가가기 힘든 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편하면서도 네. 대화에 존중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을 당기고 호감 네.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럼 호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반짝인다 하면 네. 무엇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러면 타올라야 하나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매년 실험이 있대요. 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네.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네. 틀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이라고 하는데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달라질 수 있는가. 상호작용이. 네, 상호작용.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과 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네. 주고받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비교의 기준으로 첫 번째는 그냥 평소대로 네. 지나다니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네. 이때 내 기분은 어떻고를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좀 변화를 주는데 네. 옷에다가 매력 있는 글귀 또는 확 튀는 옷들을 단체로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제와 똑같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리고 그러면 그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를 또 기록하는 거예요.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겠는데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느낀 변화를 다시 봤을 때 네.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네. 자신을 평소에 대할 때와 확연히 다르게 대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말을 못 걸었던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혀 연이 없었던 사람들도 다가와서 네. 네. 같이 놀자. 이건 뭐야?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순히 현상의 변화가 주는 효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면 네. 사람들이 와서 웃어주고 네. 말도 걸고 이러니까 평소에는 혼자 다니고 네. 조용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외롭지 않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네. 공통적으로 느낀 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해줬고 그 덕분에 내가 행동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감정 표현도 생동감 넘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호감 가는 사람들은 다가가고 싶고 끄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비로소 이런 사람이 직접 되어보고 나니까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계속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반짝인다고 한 뜻이 뭐냐면 네.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네. 네. 온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이게 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이런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게 네. 고등학교의 경험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침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험들을 고등학교 때 했던 사람들은 네. 내가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할 거야 라는 기준이 그렇게 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호감을 주는 사람일수록 더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네.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약간 소심하고 호감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을 경우에 사람들도 네. 자기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반응할까라는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자신감 있게 행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이 얘기를 계속 듣고 나니까 결국에는
내가 변화할 때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 것에 맞춰서 네. 내가 또 바뀌고 네. 맞아요. 이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의 어떤 모습을 바꾸고 싶은지 어떤 모습을 바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호감은 어떻게 얻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네. 연구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편한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편하다고 생각할까? 저에게 편한 사람이랑 네.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일단 경청. 네. 경청이라는 거는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듣고 있다고. 그거는 제가 생각한 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 네. 경청은 고도의 지적인 활동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나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있다고 상대방에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힘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어디서 나올까?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또는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 같다든지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든지 그 내 말에 대한 반응이 올 때 반응. 네. 몸짓도 있고 말도 있고 네. 경청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고 네.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더라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네. 내가 몰입을 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이 또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네. 전 또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냐면 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무나처럼 대해주는 게 아니라 네. 관심 있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얘기를 정말 중요한 말인 것처럼 들어주고 네.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질문을 잘 적절하게 해주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자신의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세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네. 소화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를 되게 말하기가 힘드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들만 해놓잖아요. 네, 어떤 편하다, 특별한 느낌을 주게 한다, 같이 있고 싶다, 함께 있으면 즐겁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품인 거죠.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지적으로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주고 그 사람과 있으면 배울 점이 있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네.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싶게 만들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죠. 여유가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윤화 감각이. 맞아. 조급하거나 네. 바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간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정하고 밝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또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어 보이고 또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나눌 줄도 알고 복합적인 것들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이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 또 성장하고 싶다. 네.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맞아요.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투에서도 느껴지고 표정에서도 느껴지고 그 행동 하나하나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복합적인 그 성품이 호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맞아요. 것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는가? 네, 대해서 결국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 기본적인 실력은 당연한 거고 그쵸?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주변에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이게 하는 힘은 성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의 범절과 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라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